광교가 되게 좋거든요. 아파트 가격도 사실 동탄보다 누가 봐도 확연히 비쌉니다. 네, 평균 가격도 비싸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광교에 살고 싶어 해요. 같은 값이라고 하면 동탄보다는 광교로 갈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교는 너무 큰 단점이 있죠. 네, 여기가 광교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촬영을 해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네, 날씨가 좋아서 드론 영상이 깨끗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아파트가 층고가 높으면, 층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랜드마크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요쪽에 광교 호수공원 아래쪽에도 보면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유난히 좀 높은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가 아이파크예요. 광교 아이파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층고만 높아도 그 주변에 랜드마크가 되니까 좀 시세가 확실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좀 낮은 단지들 있죠. 낮은 단지들은 대체로 이렇게 테라스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가 광교 에일리네 뜰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네. 끝에 보이는, 살짝 보이는 여기 있죠. 이게 대장 아파트죠. 네. 광교 중흥 S클래스입니다. 중흥. 네, 이따가 뭐 상세하게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그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파크, 에일리네 뜰, 중흥 S클래스. 중흥 S클래스를 중심으로 제가 화면을 좀 많이 담았으니까 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클래스는 요쪽에 그 오피스텔이 좀 있고, 오피스텔이 한 3동인가 2동인가 2동인 것 같기도 하고, 요런 것들은 아파트입니다. 네. 요쪽이 중흥 S클래스고, 여기는 포레나, 네, 하나 포레나 있죠. 아쿠아 플래닛도 있고,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어요. 네,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에 네, 아쿠아 플라넷이라는 네,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하에요. 이게 수원 컨벤션 센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대단지가 있죠. 네, 이쪽이 이편한 세상입니다. 네, 광교 이편한 세상. 여기하고 여기 막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네, 이따가 더 상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쪽이 광교 중앙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분당선 있죠. 요쪽에 여기 앞에 있는 여기는 대단지인데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54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광교 하여튼 힐스테이트라고 부를게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 뒤에는 자연앤 자이 2단지인데 여긴 그냥 자이라고 부를게요. 요 뒤쪽은. 그러니까 광교는 좀 상급지가 두 개로 좀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광교 중앙역에 있는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들이 있고, 뭐 얘네들이 뭐 해당하겠죠. 자이나 힐스테이트나 뭐 이편한 세상 요런 게 좀 이렇게 역세권 아파트고, 물론 이렇게 중흥 S클래스에서도 멀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역세권이라기보다도 광교 호수공원이 되게 좋잖아요. 네, 광교 호수공원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네,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컨벤션 센터랑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건축이 막 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이쪽에 경기도청을 새로 여기다 짓고 있거든요. 네, 건축이 되게 많이 됐어요. 여기도 나중에 건설 현장들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 건너편이고, 이쪽이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 아까 저쪽은 그 자연앤 힐스테이트고, 이쪽은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샵입니다. 포스코에서 지은 더샵.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여기 SK뷰 뭐 써있는 여기는 오피스텔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 놀러가서 이쪽 뷰를 봤는데 와 진짜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향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호수뷰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컨벤션 센터나 뭐 이런 게 다 내려다 보이고, 네, 요쪽이 힐스테이트, 네, 요쪽이 더샵입니다.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에 호수가 네, 2개예요. 이쪽에 있는 게 메인 호수죠. 원천 호수. 사실 원천 저수지였죠, 옛날에. 우리나라 호수는 대부분 옛날에 저수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신대 호수. 네, 그리고 여기 지하로 이렇게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네, 관통합니다. 지하로 가서 뭐 위에서는 요쪽에 살짝 보이시죠? 위에 뚜껑을 덮어 놓은 여기가 용인 서울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저기 막 아파트 엄청 많은 데 있죠. 이쪽은 수지예요. 수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수지구입니다. 수지의 상현동도 광교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지하고 광교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되게 가깝습니다. 신분당선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여긴 좀 아래쪽인데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합니다. 입지도 사실 약간 좀 부족하고요. 가격이 좀 많이 착해져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나 그런 건 이따가 상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무슨 약간 탑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전망대예요. 무료라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이쪽이 아이파크고, 네, 뒤쪽에 그 더샵 레이크시티랑 같이 있어요. 네, 여기 그 같이 단지를 이루고 있죠. 이 광교의 호수공원 주변의 아파트들은 특징이 대부분 주상복합이 많아요. 네, 아래층에 보면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쵸?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같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광교는 최대 프리미엄이 이 호수공원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호수공원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동탄하고 광교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 문의 올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동탄이 제일 아쉬운 점이 이런 대규모의 잘 만들어진 공원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거기에 공원이 잘 꾸며지면 나중에 더 좋아질 수도 있긴 한데 여러모로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네, 초등학교 사이에 껴있죠. 여기가 에일린의 뜰 테라스 하우스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광교 중흥 S클래스고 요 바로 사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초등학교가 광교 호수 초등학교예요. 네,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1147명. 신도시 치고는 이렇게 많진 않네요. 네, 초등학생이 1147명. 물론 이렇게 1000명 넘어가면 상당히 학생 수가 많은 편이긴 한데 여러모로 조금 아쉽습니다. 광교가 되게 좋거든요. 아파트 가격도 사실 동탄보다 누가 봐도 확연히 비쌉니다. 네, 평균 가격도 비싸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광교에 살고 싶어 해요. 같은 값이라고 하면 동탄보다는 광교로 갈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교는 너무 큰 단점이 있죠. 네, 가장 큰 단점은 저는 학군이라고 생각해요. 학원도 좀 부족하고 실적도 좀 부족하고 가격대는 되게 비싼 편인데 좀 학군 면에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군 때문에 광교를 간다 이런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학군 때문에 동탄을 가시는 분도 물론 별로 없긴 한데 아직 학군이라고 말할 만한 네, 그런 거는 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구도심 쪽에 영통이나 이런 데가 여러모로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이쪽 보시면은 예, 광교 중흥 S클래스죠. 그러니까 2200세대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너무 잘 진 것 같아요. 광교에서 뭐 대장 아파트니까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아파트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일단 이 상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삥 둘러서 상가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가가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고 그리고 중흥 S클래스의 최대 장점은 구조가 너무 좋아요. 네,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분양가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여기는 그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서 구조랑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대장 아파트니까 그 지도로 잠깐 설명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랑 이런 것 좀 같이 볼게요. 여기가 원촌호수고 이쪽이 신대호수죠. 옛날에 둘 다 저수지였는데 네, 바뀌었죠. 제가 아까 지하를 통해서 네,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지하화돼 있어서 뭐 밖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호수가 만나는 이 공원 자체가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을 광교에 선사해주고 있어요. 이게 광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광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두 개인 것 같아요. 뭐 되게 많지만 일단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광교 호수공원 이게 정말 너무 좋죠. 그냥 가보면 좋습니다. 그냥 일부러도 갈 정도고 달리기 모임에서도 여기 가서 달리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광교 중앙역 신분당선이지 않습니까? 광교 중앙역에서 신분당선 타고 가면은 대략 한 3-40분? 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강남역까지. 강남역까지 한 3-40분 미만 가니까 접근성 면에서 너무 좋죠. 네. 이 호수공원 때문에 좀 삶의 질이 올라가고 광교 중앙역이 좀 교통으로 네, 강남까지 연결을 잘 시켜준다. 이게 저는 가장 큰 광교의 프리미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쇼핑도 되게 잘 돼 있죠. 이쪽에 보면은 롯데 아울렛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이거든요. 네, 하여튼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이고 롯데 아울렛도 있고 그러니까 뭐 쇼핑도 이쪽에서 되게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이쪽이 거의 상업지역인데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쇼핑이 다 해결이 되죠. 광교 중흥 S클래스 여기에도 상가가 한 200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 그냥 좋은데 되게 많아요. 여러모로. 근데 좀 단점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조금 비싼 느낌이 좀 나요. 주차료도 좀 비싸고 음식도 좀 비싼 것 같고, 네, 물가가 광교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도 좀 비싼 편인 것 같고, 네, 광교 중흥 S클래스 여기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일단 매매가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싼 거, 호가로 제일 싼 게 현재 15억이에요. 제일 싼 게. 솔직히 그 동탄에서는 롯데캐슬 같은 데에도 좀 제일 좋은 게 한 15억, 16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은 확실히 광교가 비쌉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뭐 팩트니까. 동탄이 전반적으로 광교보다는 아파트 값은 저렴한 편이에요. 그냥 가격대도 보면 제일 쌌던 때가 작년 한 11월쯤, 네, 요때가 제일 쌌잖아요. 한 11억 7천. 네, 요때가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저점이었죠. 다시 이걸 뭐 갱신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11억 7천이 좀 제일 저렴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은 한 15억이 좀 안 되죠. 14억대 정도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억대. 그럼 얘 분양가가 예전에 얼마였냐? 얘 35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84 타입인데 84 타입인데 좀 다른 데보다 평형은 좀 커요. 근데 무의미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데가 중요한 거니까 84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게 한 5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부터가 동탄보다는 확실히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가 동탄보다 더 비싼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택지 가격 자체가, 땅값 자체가 많이 비쌌고, 따라서 분양가도 많이 비쌌습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서 최근에 분양한 데를 보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비쌌어요. 네, 그것도 이따가 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가격은 좀 비싼 편이다. 근데 구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구조도 좀 찬찬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그냥 다 좋습니다. 여기가 84 타입인데 A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4 A 타입이죠.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4베이 타입에다가 네, 화장실 2개고 방 3개, 그리고 여긴 뭐 좀 팬트리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이렇게 마통풍 구조에다가 거실이 넓은, 저는 이런 구조 너무 좋거든요. 물론 요런데 알파룸 같은 거 하나 있어도 좋았긴 한데 뭐 요 정도면 그냥 충분히 만족합니다. 84A 타입에 저는 요 정도면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가 너무 좋다. 그리고 향에 따라서는 이게 호수뷰가 나오는 데도 있고 산뷰가 나오는 데도 있는데, 호수뷰가 나오면은 당연히 가격이 뭐 한 1억 정도는, 1억 이상은 더 비쌉니다. 한 1, 2억 정도. 고층에다 호수뷰다, 뭐 요런 데가 제일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타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B타입은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아니죠. 네, 주방하고 거실하고 같은 쪽에 있고 침실이 마주보고 있다. 이건 약간 좀 구조가 네, 애매한 것 같아요. 요건 좀 아쉽고, C타입은 더 아쉽네요. 그냥 구조는 A타입이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C타입도 마찬가지로 좀 B타입하고 C타입은 구조가 그렇게 좋은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요게 한 5억 8천만 원 정도에 네, 분양했었습니다. 분양가가 뭐 의미 있진 않은데 2019년 5월에 입주했거든요. 네, 광교 중흥 S클래스가 여기였고, 그러면 분양을 한 16년쯤에 했잖아요. 2016년이면 이렇게 우리가 상승장이 제대로 오기 전이었는데, 이때 5억 8천에 분양했다는 거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꽤 인기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40평 정도 됩니다. 한 전용 면적이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 구조도 되게 좋죠. 그리고 서재, 알파룸 같은 서재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네, 여기 타입은 이게 40평 타입인데 분양가가 6억 6천만 원이었어요. 6.6억. 가격 뭐 싸진 않았죠. 예전에 2016년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싸진 않았어요. 근데 구조나 그런 게 뭐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뭐 구조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죠. 네, 저는 이렇게 마통풍 구조를 좋아하고, 여기는 여기 방이 여기 있으니까 A 타입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것 같네요. B 타입보다는. 그리고 거의 그 광교 중흥 S클래스의 주력 타입 중에 하나죠. 이게 44평형인데 요게 분양가가 한 7억 7천?
네, 요 정도 했습니다. 아, 근데 요 정도 금액 차이면 큰 평수 받은 분들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52평도 8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 6억, 7억, 8억 뭐 요 정도니까 1억씩 정도 차이 나면 뭐 점점 큰 평수로 갈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도 그 평수가 크잖아요. 한 45평 되는데 방도 4개고 그래 저는 이 부분이 특히나 좋은 것 같아요. 붙박이장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 방에도 있고 저는 이런 구조는 별로 못 봤는데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쪽 방 하나에만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 이쪽은 없고 막 이런 게 대부분인데 좀 넓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에 둘 다 서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전 별로 못 봤었는데 제 눈엔 아주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에 뭐 수납 공간이 많죠. 네, 주방에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식탁도 너무 좋고 그냥 뭐랄까 주부들의 여자분들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호수뷰까지 포함되면 그냥 뭐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중흥 S클래스를 좋게 만들지 않았나. 네, 광교에서 정말 그냥 탑급이죠. 네, 아주 좋아하는 네,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A타입이고 B타입부터는 다 막통풍이 없네요. 네, 다 A타입만 그렇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더 큰 거는 뭐 50평대도 있긴 한데 여기는 뭐 주력은 아니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좀 보시죠. 147A거든요. 제일 싸게 나온 게 현재 20억의 호가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한 23억이 찍혔네요. 네, 그냥 여기는 20억 넘는 게 그냥 좀 다반사죠. 20억 넘는 물건이 뭐 태반입니다. 여기 좀 저렴하게 된 것도 있는데 요런 거는 호수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최저가가 20억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뷰가 굿이라고는 나왔는데 호수뷰라고는 안 나왔잖아요. 산뷰일 것 같고 숲 시티뷰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비싼 거 뽑으면은 호수공원부가 나오는 거는 가격이 현재 뭐 한 27억 나왔는데 호수공원부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게 얼마인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24억? 네,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뷰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고층인 거 44평형? 네, 요런 게 24억 정도? 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호수뷰 나오는 거, 네, 23억 5천에도 나왔네요. 네, 요런 거 정도면 네,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네, 약간 좀 살짝 현타 오는 그런 가격이니까 여기 나왔네요. 뷰가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런 뷰를 이렇게 안방에서 볼 수 있겠죠.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안 좋은 날 찍긴 했는데 뭐 제 드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네, 충분히 아름다운 호수뷰를 감상할 수 있다.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여기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광교 중흥 S클래스고요. 여기가 아파트잖아요. 주상복합. 이쪽에 보시면 여긴 오피스텔이에요. 포레나 광교인데 이거는 오피스텔인데도 거의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평수는 엄청 작잖아요. 이게 전용 면적이 오피스텔로 팔사면은 보통 이렇게 아파트 5구 타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인기가 더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9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레나 쪽에 9억 4천만 원. 지금 이거 다 실거래 찍힌 거잖아요. 이때 14억은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한 8억 9억 정도에 이게 거래가 찍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뷰가 좀 어느 정도 나오겠죠. 하여튼 가격대는 요 정도 된다. 좀 가격이 비싸죠. 여기 두 동 있는 여기가 포레나입니다. 한화에서 만든 포레나. 그 옆에 있는 여기가 네, 수원 컨벤션이에요. 여기가 중흥 S클래스. 그냥 딱 봐도 좋죠. 여기 바로 호수니까 네, 뷰도 여기 있는 거 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는 거 그냥 뷰 다 나와요. 요 안쪽에 있는 얘네들이 뷰가 조금 네, 뒷동들이 조금 더 저렴하겠죠. 앞동 걸로 사는 게 나중에도 팔기도 좋고 투자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무너무 비싸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게 다 뭐 오피스텔들이고 하니까 여기는 오피스텔이 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살짝 보이는 여기가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거든요. 네, 이따가 좀 상세하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레나 써있죠. 네, 이건 오피스텔입니다. 네, 여긴 더샵. 이쪽에 보면은 네, 여긴 힐스테이트입니다. 맞은편에 광교 중흥과 쌍벽을 이룰 만한 곳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긴 지하철역이 멀다 보니까 인기가
거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흥 S클래스가 네, 확실히 우세합니다. 중흥 S클래스를 이기는 곳은 없습니다. 네, 광교에서 차이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여기에는 테라스 느낌의 좀 그런 그 느낌이네요. 그쵸? 이거는 상가인 것 같은데 여긴 확실히 상가거든요. 테라스 세대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상가 같기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힐스테이트거든요. 여기도 당연히 주상복합이죠. 제일 싼 게 여기는 평수가 제일 싼 것도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38.94평, 39평형이 제일 작은 건데 걔가 한 14억 정도 네, 됩니다. 확실히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서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입지 차이는 사실 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주변에 그래도 뭐가 좀 많잖아요.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지하철역도 뭐 그렇게 엄청 멀진 않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이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 이쪽은 물론 앞쪽에 이렇게 상가들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좋은데, 이쪽은 앞에 있는 두 동은 오피스텔인 것 같고 뒤에 있는 게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예, 주상복합. 여기 주변이 약간 좀 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초등학교도 없고 지하철역도 좀 많이 먼 편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한 2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으니까 힐스테이트 광교보다는 중흥 S클래스가 여러모로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가격 차이는 앞으로도 더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도 구조나 이런 것도 좀 한번 볼게요. 제일 저렴한 거 기준으로. 뭐 구조는 너무 좋네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구조는. 네,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박이가 두 방에 이렇게 좀 다 있네요. 그죠? 한쪽만 돼 있는 게 좀 되게 전 아쉽던데, 이 부분은 뭐 되게 좋은 것 같고, 방도 큼직큼직하게 40평인데 구조가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네, 이거 거실도 상당히 큼지막하고 구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구조 되게 좋고, 여기도 뭐 호수 쪽에 안쪽에 있으니까 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상업지역이라서 상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주력이 한 39평이 주력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거의 대부분을 분양했던 것 같고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가 힐스테이트 광교고, 이쪽 조그만한 두 개, 여기가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이 두 동이 오피스텔이고 나머지 여기는 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되게 높죠? 네, 한 40 몇 층 되는 것 같은데, 네, 아파트는 49층입니다. 네, 충분히 넓죠. 뒤에 있는 신대호수 쪽에는 이렇다 할 아파트는 사실 없어요. 네, 여기 쪽에 공원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녹지들도 되게 좋고, 네, 걷고 싶게 뛰고 싶게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도 여기 뭐 산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여러모로 이렇게 쉬기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 건너편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요런 데에는 뭐 호수뷰가 뭐 일부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가장 큰 거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가는 건 좀 완전 불가능하고, 차 타고 가기에도 조금 애매하죠. 광교 중앙역보다는 이쪽만 돼도 상현역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이쪽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집니다. 네, 한번 좀 보실게요. 광교 호수공원 근처에 집 사고 싶으면 뭐 저렴하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이거든요. 네, 뭐 호반 어쩌고 막 나오는 데들, 여기가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한 6억대 정도, 여기는 한 7, 8억 정도 할 것 같고, 아무래도 하나 뒤에 가니까 좀 그렇잖아요. 여긴 한 6억대, 여긴 한 7억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들이 경매 좀 가끔 나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가격 좀 다 비슷하죠. 여기쯤 오면은 이제 호수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쪽보다는 여기가 뷰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호수가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에서 뷰가 좀 제일 잘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도 광교 호반마을이거든요. 네, 자세히 좀 보도록 하시죠. 광교 호반마을 21단지. 네, 5구 타입이 있어서 네, 저렴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6억 4천. 이게 제일 싼 거고.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좀 입지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광교 중앙역 쪽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동네에서 지하철 타러 이렇게 온다 하는 게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쵸? 뭐 마을버스나 뭐 그런 거 타고 환승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쪽으로 와서 상현역을 이용하던가 해야 되는 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수공원은 충분히 뭐 뷰나 이런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것도 여기서는 좀 남동향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약간 좀 북향 쪽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집들은 대부분 남향 쪽을 선호하니까 이쪽은 여러모로 입지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4 타입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볼게요.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한 8억 정도 되네요. 네. 가격이 좀 많이 착해진 것 같죠? 뭐 10몇 억보다 8억 보니까 좀 많이 착한 편인 것 같아요. 요런 구조다. 뭐 방세계, 포베이에, 마통풍에 뭐 구조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A 타입, A 타입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B 타입, 약간 이렇게 사선졌네요, 그죠? C 타입보다는 A 타입이나 B 타입이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84 타입, 59 타입 같은 경우는 네, 그냥 3베이. 여기 좀 구조가 좀 독특하네요. 59 타입 같은 경우는 B 타입은 좀 이상한 것 같고 A랑 C가 네, 타입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쪽이에요. 그 광교 호반마을 21단지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쪽에 넘어가면은 네, 이제 여긴 아이파크 있는 단지 있잖아요. 그 뒤에는 더샵인 것 같고 아이파크랑 더샵 쪽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넷들 있는 여기는 좀 비싸요. 작은 게 없거든요. 기본이 45평부터 있어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동들은 네, 뷰가 좀 잘 나오니까 뭐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쪽이 아이파크. 아이파크도 가격을 한번 네,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더샵 레이크시티랑 여기는 거의 이렇게 한 몸처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전체가 이렇게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 따로따로 분리하긴 좀 애매하고 이쪽은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여긴 오피스텔이고 얘도 오피스텔인가? 아 얘도 오피스텔이네. 네, 여기는 좀 다 오피스텔들이다. 오피스텔은 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긴 하겠죠. 84가 12억. 와 이거는 투자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네, 84가 12억이면 이게 166, 그러니까 뭐 한 50평 되는 건데 50평이라고 해도 84 타입인데 이게 아파트보다 전용 면적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59 타입이 1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가격은 뭐 상당히 비싼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도 뭐 오피스텔 치곤 나쁘지 않지만 이게 84 타입이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베란다가 있으면 이거 확장해서 그게 다 전용 면적에 현실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피스텔 84 타입은 뭐 거의 아파트로 봤을 때는 59 타입하고 크기가 비슷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호가가 12억이니까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는 없네요. 네. 요즘 같은 때 아파트도 거래가 원활히 안 되는데 오피스텔이 거래가 좀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좀 대안이라고 이런 거 매수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에일린의 뜰 쪽 가격 보면 제일 싼 것도 한 18억 정도 되죠. 이건 동에 따른 차이가 좀 클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앞동들이 확실히 좀 비싸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여기는 뭐 23억 5천만 원. 여기 뷰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앞동을 사는 게 제일 좀 안전하니까. 여긴 또 복층이네요. 네, 여기는 층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에서 올려둔 사진들 보면 네, 간편하게 뭐 이런 거 체크 가능하니까 장독대도 있네요. 복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구조도 있으면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 구조 나온 거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온 게 있네요. 저도 복층을 살아봤는데 복층이 좀 장단점이 있어요. 네, 애들 있고 그러면 복층 살면은 애들이 확실히 좀 좋긴 좋거든요. 네, 복층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귀찮아요. 들락달락 하기가 좀 귀찮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구조가 상당히 좋네요. 화장실이 일단 3개 있잖아요. 화장실이 3개 있고 침실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네, 이러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래층인 것 같고 네, 여기가 위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층, 2층 네, 이렇게 돼 있죠. 1층, 2층. 근데 1층에 방이 이렇게 하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복층 살았을 때는 2층에 방이 뭐 3.5개, 3개랑 알파룸이 다 2층에 있었고 1층엔 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방만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들락달락 할 일이 많고 되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테라스에 아까 장독대 있고 뭐 그랬던 데가 이쪽인 것 같아요. 크기는 이게 조금 더 큰 것 같고 아까 150짜리 네, 요게
이건 복층이 아니니까 네, 요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방 3개죠. 화장실 2개고 네, 뭐 45평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4층짜리 네,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싼 거는 18억입니다. 18억 가격이 좀 많이 나가죠. 네.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저렴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에일린의 뜰이에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교 호수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네, 간단하게 광고를 좀 하고 네, 시작할게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이게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토지 생기초 5기 선착순 모집 뭐 이런 글이 있는데 토지 수업을 듣기 원하시면 네,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토지 수업을 작년에 12월에 네, 모집하고 9개월 만에 네, 토지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진입 장벽도 좀 있고 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기당하는 게 상가 사기랑 토지 사기 뭐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당하세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사실 사기 잘못 당하면 돈을 많이 잃게 되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사기 당하진 않거든요, 사실. 네, 같이 좀 공부를 해보면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가 정말 돈을 좀 잘 벌어다 주는데 토지 공부를 하면 토지 투자로 돈 버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토지 공부를 하면 토지는 당연히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다 철거를 하고 나면 토지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지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재개발도 토지를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 대지 지분이나 뭐 용적률, 기타 뭐 용도 지역 이런 걸 좀 배우면 되니까 사실 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조금만 공부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한 수업할 때마다 2번 정도 오프라인 인장 수업을 가는데 이번에는 평택이랑 용인 쪽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평택도 되게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해서 네, 이쪽이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 쪽인데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적도를 눌러보시면 이게 막 알록달록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쪽이 앞으로 평택을 이끌어갈 거예요. 여기 뭐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긴 잘 아니까 네, 평택 고덕입니다. 브레인시티가 있고 최근에 발표가 됐죠. 지제역에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이쪽에는 세교 쪽 네, 이렇게 뭐 도시계획이 엄청 많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지금 상태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렴한데 앞으로 개발에 의해서 비싸지는 곳 이런 곳이 뭐 부동산 투자에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네, 제일 먼저 토지 지가가 오르니까 네, 이런 지역에 토지 투자, 뭐 상가 투자, 아파트 투자, 뭐 그리고 이런 데는 특히나 상가주택 같은 것도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필지 분양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땅들을 분양받아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로드뷰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상가주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는 이렇게 땅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분양을 해서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분양은 한 평당 한 4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출이 뭐 한 70% 정도 나왔었으니까 레버리지로 보면 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네, 요런 투자도 가장 쉬운 토지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인 쪽에 앞으로 좀 발전이 많이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이쪽에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뉴스에선 보셨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300조 공장이 들어온다. 남사읍과 이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00조 규모의 삼성전자 공장이 투자가 된다. 뭐 이런 거 뉴스에선 되게 많이 보셨는데 그 바로 그 동탄에서 가깝잖아요, 되게. 그래서 동탄이 반사이익으로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 뭐 남사 이동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어떻게 발전이 될지 실제로 한번 가보면 좋잖아요. 네, 여기도 같이 답사를 하고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산면 쪽, 이쪽에도 이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여기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네.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이쪽에는 삼성전자랑 소부장 기업들, 소재, 장비, 부품, 네,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처인구예요. 용인시 처인구인데 처인구에 앞으로 이들이 지방세를 뭐 몇천억씩 내면 이렇게 완전히 다 완공되면 뭐 1년에 거의 1조씩 지방세를 낼 것 같거든요. 그걸 다 합하면 처인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 좀 답사도 다녀오고 좀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주요 지역이랑 근데 뭐 어차피 다 모든 건 기본은 다 똑같으니까 네, 경기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다른 지역들 토지 투자 공부할 때도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